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주 전부터 러시아의 모든 역량이 돈바스 지역으로 총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총 공격이 시작되어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서부 지역이죠. 키우 옆에 있는 하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물리쳤다는 우크라이나군의 순전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돈바스 지역에 직결을 안 하고 거기서 또다시 밀려난지는 모르지만 돈바스 지역을 총 공격한 지 3주가 지나도록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위에 하나와 같이 뭉치고 목숨도 소숨없이 초계같이 바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군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거기에 맞서 항전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 주위에 똘똘 뭉친 우크라이나 군인과 국민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한반도 6.25 전쟁을 겪은 북한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우리는 부산까지 쫓겨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수도에는 발도 들여지지 못하고 후퇴수뿐만 아니라 돈바스 지역에 총용량을 집중하고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호족거리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푸틴은 전쟁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마리우폴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마지막 항전 지역인 아조스틸 제철소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약 2,000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모든 폭격과 미사일 공격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후퇴하지 못한 약 1,000여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도 아직까지 함락시키지 못한 러시아 군대, 결사 항전을 벌이고 있는 마리우폴의 아조위원대와 군인들,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강한 적도 정신력으로 그리고 자국과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이 결사항전은 결코 꺾을 수 없고 그것을 돌파할 수도 없다는 것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단시일 내 돈바스 지역을 점령해서 여기에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다 공화국을 선포하고 이 지역을 근거지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즉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지만 결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푸틴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더라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푸틴이 전쟁을 끝내려고 해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끝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항전 결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바스 지역을 결코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확고한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호족거리고 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푸틴, 러시아가 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평화협정을 맺자고 여러 차례 제의하고 터키나 또 이 셜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평화협정을 하루속히 맺고 싶어하는 것은 푸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전 세계 국민들의 지원이 지금 푸틴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이 33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이미 하원은 통과됐고 이제 신속하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330억 달러는 이전에 지원한 수십억 달러 외에 별도로 또 지원한다고 합니다. 참 저는 이번에 미국의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엄청난 많은 그 돈을 지원하고 군사 장비들을 지원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미국처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국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미국이라는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한 이 미국의 힘 그리고 미국의 경제력을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푸틴이 이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들이죠. 나토를 해체시키고 나토를 이간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오히려 나토 미국을 중심으로 나토 연합국들이 나토에 가입한 유럽 연합들이 더 똘똘 뭉치고 한 목소리로 푸틴의 특히 러시아를 제지하는 걸 보면서 푸틴의 전략이 박살났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재국가라고 하면 자유진영이라고 한다면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을 연대든 것입니다. 소방 자본주의 국가들, 독재국가라고 하면 이미 전 세계에는 독재국가가 이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리비아와 이라크 독재국가는 이미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남은 독재국가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만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란도 남아있지만 아직 이란은 이 북중로 이 신냉전 구도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국가 그것은 바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유진영의 싸움과 독재를 부활시키고 독재를 지키기 위한 이 독재진영, 공산진영과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푸틴이 돈바스 지역에서 패하고 러시아로 후퇴하게 된다면 중국도 북한도 감히 대만이나 우리 한국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푸틴이 돈바스 지역을 깔고 앉고 장기전으로 가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불러 갈라놓는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리고 대만도 위험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진영이 하루빨리 미국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해주고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물리치도록 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길만이 자유진영을 지키는 길이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이 필리핀과 대만 해협이죠. 그리고 일본 근해지역,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과 미국, 호주가 지금 이 서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항모전단을 파견하고 일본도 준 항모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대치를 하고 군사훈련을 양쪽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이때에 중국이 이런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또 군사훈련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러시아를 도와주기 위한 시진핑의 마지막 수단인 것 같습니다. 즉 시진핑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패한다면 영원히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서방 특히 일본과 미국의 전력을 이 서태평양 대만 해협에 미끄러 매두려고 하는 시진핑의 여우 전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 국무부 대변인도 아직까지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러시아에 군사 원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사 원조보다 더한 미국 전력을 이 서태평양 지역과 대만 해협에 미끄러 매두기 위한 시진핑의 여우 작전은 이미 시작됐던 것입니다.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이 시점에서 감행할까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지금 날카로운 신경을 곤두세우고 심지어 서방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꼴 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기사도 쓰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는 어떤 한 위치에 있는 논객이든 교수든 공산당의 승인 없이는 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중국 공산당 자매 기관지에다 이 글을 실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서방에 치우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꼴이 날 수 있다는 이런 협박성 기사까지 쓰고 있는 것이 중국 공산당인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실험 임박했는 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는 중국 결코 이런 사실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동맹이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것, 돈 몇 푼 때문에 국가 안보를 통째로 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했는데 왜 침묵을 지켜오고 있나?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느니 아니면 실패할 수 있다느니 이런 우리 언론들 그리고 또 우리 이 정보기관이나 국방부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코 북한은 우리가 평가하는 대로 그와 같기 때문에 미사일 발표를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